저는 전기차 시장을 딱 볼 때 이거 한 가지만 좀 보고 네. 있어요. 앞으로의 시장성, 지금 당장 좋고 나쁘고를 좀 논하기보다 앞으로 전기차가 그래서 어떻게 될 건데 이 관점으로만 우리가 좀 접근해 본다면 네. 안녕하세요.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.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 하는데 2차 전지에 대한 우리의 고민들 또 지금 투자해도 될지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다행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역시나 가장 관심 있는 건 뭐 2차 전지이죠, 그죠? 예, 많이 빠졌는데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? 실적부터 좀 체크해 주세요. 3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들을 많이 해나가고 있는 과정인데요. 네, 3분기 실적은 대체적으로는 좀 부진했다. 그런 거죠? 대체적으로 좀 부진했는데 네. 배터리셀 3사의 어떤 실적 아직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네. 아직 뭐 실적 발표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네. 일단 뭐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그래도 예상치보다 상회하거나 부합하는 저는 지금 나름 선방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. 셀 업체는 나름 선방했고 이제 네. 양극재 업체들은 실적이 좀 부진했던 그렇죠. 거죠. 예. 좀 이미 예상은 좀 했는데 예. 시장이 더욱더 좀 과민하게 반응했다라고 좀 판단해봤어요. 예. 우선 이 시초가 좀 있었는데 테슬라가 3분기 어닝 쇼크를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. 네. 먼저 매출액이 9% 정도 증가를 했었는데 순이익이 44% 정도 좀 감소하면서 이 부분이 3분기에는 우리가 좀 예상했던 것처럼 공장의 업그레이드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고 두 번째는 자동차 판매 가격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다소 시장의 어떤 판매량들이 좀 그게 크게 상회하지 못했다는 아쉬움 좀 있는데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테슬라가 지금 4분기의 양산 목표는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. 지금 3분기까지 약 130만 대가 좀 공급이 됐거든요. 전체 올해 2023년도의 목표가 180만 대니까 아직 50만 대 캐파이로 좀 남아 있는데 이 네. 부분을 축소하지 않고 4분기까지는 양산 목표대로 좀 가겠다라고 포부를 좀 밝힌 만큼 저는 4분기의 어떤 판가에 대한 어떤 정책들 이익 개선에 대한 어떤 변동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테슬라가 그래도 견고한 어떤 시장의 흐름들에 대한 어떤 생산량을 좀 축소하지 않는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. 네. 두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의 경우에는 3분기 예상보다 좀 괜찮은 실적을 좀 발표했다. 엔솔은 서프라이즈였었죠. 네, 그렇죠. 예. 지금 20% 정도의 영업이익이 좀 네. 상세 좀 했었고 지금 삼성 SDI도 지금 전지 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 호조인데 이 P5에 들어가는 이제 프리미엄 차에 이제 탑재된 배터리의 어떤 성장률 이 부분도 좀 굉장히 좀 괜찮은 어떤 실적이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네. 있습니다. 그런데 SK 이노베이션 아직 실적 발표는 안 했지만 우선 적자 기조가 좀 전망된다. 그런데 오늘 좀 LG화학의 어떤 실적 발표를 좀 보니까 네. LG화학의 경우에는 화학 부분에 대한 어떤 이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좀 했거든요. 이 부분 때문에 저는 SK 이노베이션도 수익성에 대한 어떤 이 적자폭을 굉장히 좀 크게 축소하지 않을까. 다만 2차 전지 업종, 2차 전지, 그러니까 배터리 사업 부분의 흑자 전환이 과연 3분기에 좀 이루어졌을까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더 지켜보자라는 관망세. 4분기에 좀 더 기대하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배터리셀 3사는 그래도 나름 선방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2차 전지 양극재 소재사의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추정치 전망이 좀 나왔는데 양극재가 제일 우려잖아요. 네네. 지금. 예. 지금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는 3, 4분기 영업이익을 371억 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459억 네. LG화학이 7,676억 원 그리고 LNF가 312억인데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높은 그래도 여기서는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다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소율에서는 가장 크게 감소를 하고 있다. 즉 이익률이 좀 감소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수산화 리튬 가격의 상승 그리고 이제 가격의 어떤 연동성 때문에 하락이죠. 리튬 가격 하락. 그렇죠. 네. 예. 메탈 가격이 4분기에도 네.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. 자, 이 부분인데 저는 그래도 3분기보다는 네. 4분기에 그래도 매입 비중이 좀 더 원활해지면서 이익률이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시장에서는 뭐 리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네. 양극재 판가가 내려가서 수익이 악화됐다라고 좀 평가를 하는데 네. 반대로 매입 비용의 축소 부분에 대한 이익 개선은 3분기와 4분기에 대한 어떤 인식 효과가 좀 다르게 그렇겠죠. 반영되었던 어떤 효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4분기에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
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. 나머지 뭐 동박이라든지 분리막이라든지 다른 업체들은 어때요? 2차 전지 부가 소재 네. 부분 보면 왜 SKC도 그렇고 지금 뭐 대주전자재료 같은 음극재 업체도 네. 그렇고 뭐 분리막 업체도 그렇고 대한유화의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석유 업황 화학 부분에 대한 회복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한 것인데 2차 전지 분리막 관련된 모멘텀이랑은 좀 사실 거리가 좀 멀거든요. 그런데 지금 이 주가의 상승률 대비 하락 낙폭을 좀 보면 굉장히 양극 소재 사업보다 굉장히 낙폭이 더 큽니다. 그런데 저는 이제부터라는 좀 관점에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판매율이 3분기에 둔화 내지 3분기에 조금 더 둔화될 수 있는 방향이 유지되고 있는 거 이 하나가 원인인데 여기서 그렇다고 이 사업이 완전히 끝나는 것처럼 주가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시초 이전보다 좀 하락한다는 과매도 측면 관점에서는 낙폭은 좀 더 크지만 실적 개선 관점에서의 어떤 차별성으로 좀 더 집중할 필요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봤습니다. 네. 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 그 영향을 2차 전지도 받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죠? 근데 네네. 2차 전지가 뭐 워낙 많이 시장 대비 더 떨어졌잖아요. 에코프로 보면 뭐 장중 고가 153만 원에 비하면 뭐 절반도 더 떨어진 거고 그죠? 네, 그렇습니다. 뭐그 장중 그냥 고가 기준 하더라도 반토막 난 상황인데 이렇게 2차 전지가 더 많이 밀린 원인은 몇 가지 뭐 한두 가지 한 가지는 아닐 텐데요.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? 네. 일단 원인 분석을 좀 해보면 먼저 최근에 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, 중동발 리스크가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켰다고 네.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라는 어떤 겁박은 사실 뭐 오래전부터 좀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네. 사실 긴축이 지속됐고 이제 이 끝문에서는 좀 더 완화 내지는 동결 그림으로 좀 가기 때문에 이 이슈 때문에 증시의 어떤 이 불확실성은 아니다. 전 두 번째는 미국 국채 금리의 급등. 지속적으로 5포인트대를 넘었다가 다시금 내려왔지만 이 변동성이 너무나 심하다. 특히나 이제 10년물이나 30년물 채권에서의 어떤 변동성이 좀 크다는 점. 이 부분이 증시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 자금이 이런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이동을 좀 가속시켰다. 그렇기 때문에 최근 거래일의 외인 자금의 이탈이 좀 더 굉장히 가파랐거든요. 네. 이 부분도 영향이 있었다라고 판단해보고 세 번째는 테슬라발 영향이죠. 지금 어닝 쇼크 기조가 있고 그리고 GM의 이 40만 대 목표치에 대한 어떤 전기차 양산 목표를 좀 더 하향 조정하겠다. 그리고 유럽발 이 수요가 좀 더 둔화되고 있다. 그리고 중국 배터리 업체의 유럽 시장의 어떤 공략들이 좀 더 가속화되면서 한국 K배터리의 어떤 점유율들이 좀 더 하락하고 있다. 이런 원인인데 전체적인 어떤 원인을 보면 지금 사실 뭐 이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 전체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2차 전지 섹터가 과하게 좀 더 영향을 받은 이유는 네. 하락의 공매 포지션에 대한 어떤 이 포지션 위축 이 부분도 좀 더 반영이 됐다. 즉 공매도도 사실 2차 전지 타겟으로 너무나 집중됐던 영향도 좀 저는 있다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섹터의 하락이지만 주도 섹터 하에서도 2차 전지의 상대적인 낙폭이 좀 더 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대변수도 있고 수급 이슈도 있고 네. 미국의 내년에 대선에 대한 트럼프 리스크 이런 것도 좀 최근에 반영됐어요.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? 이 부분은 앞으로의 리스크라고 봐요. 네네. 지금 저는 사실 여기서 더 나빠질 만한 2차 전지의 악재가 있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봤거든요. 3분기에 전기차 둔화 부분도 언론에서 너무 좀 잘못된 지표를 했다. 왜냐하면 지금 7월 달에 한해서는 이 전기차의 판매율이 유럽 시장에서의 일시적인 어떤 재고 급증에 따라서 네. 감소 효과는 좀 있었는데 오히려 북미 시장에서는 전기차 판매 대수가 아직도 좀 견조합니다. 그리고 8월과 9월을 기점으로 소폭 상회했어요. 그렇다면 이제 10월부터 발생되는 유럽 시장 안에서의 전기차 판매율에 대한 어떤 집계가 11월 달에 조금 더 이제 12월 달 추정치가 좀 집계는 되겠지만 크게 감소했다.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. 네. 그래서 지금 사실 전기차의 어떤 판매량이 급감했다는 어떤 부분보다는 일시적인 과잉 공급에 따른 재고 소진 과정에 있다라고 좀 판단하는 게 명확하고요. 두 번째는 보조금에 대한 어떤 축소 우려감. 그리고 폐지 우려감인데 이게 전체 유럽 국가에서도 뭐 2개국 이외에는 아직 보조금을 폐지한 국가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너무나 과다하게 좀 반응했다.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이 좀 더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대선 리스크죠. 네.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재선에 좀 성공한다면 다시금 대통령이 좀 된다면 IRA 관련된 이 법안을 전면 폐지하거나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
크다. 이 부분이 우리가 대규모 북미 시장을 좀 공격적으로 투자했던 전기차 업체의 어떤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. 이 부분은 저는 좀 예상되는 리스크이긴 한데 이건 아직 좀 먼 시점이기 때문에 당장의 관점에서의 어떤 리스크는 저는 대부분 선반영되지 않았나 판단해 봤습니다. 네. 그러면 나올 악재들이 사실은 다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. 뭐 3분기 실적까지도요. 네. 그러면 이제 지수는 적어도 가격 조정은 좀 마무리됐다.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? 그렇죠. 지금 네. 저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거나 좀 더 이게 휴전 협상으로 좀 더 이게 잘 봉합이 좀 된다면 네. 우리 증시가 여기서 더 나빠질 수 있는 구간은 없다라고 봅니다. 지금 이 코스피 기준에서 저희가 코로나19의 팬데믹이 확산됐던 증시 패닉장 시점의 PBR이 0.71배였는데 네. 지난주 저점이 0.83배까지 내려왔다. 그런데 여기서 다시금 또 반등을 해줬다는 겁니다. 지난해 저점이 9월경이었는데 그 저점보다도 지금 비슷한 수준에 있지만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은 중동발 리스크가 하나 더 좀 더 포함됐다는 점. 올해 시장의 어떤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실적도 그 당시가 더 안 좋았고 전체적인 업황이라든가 사실 수급이나 어떤 이런 동향 부분은 긴축을 막 하고 있을 시점이었기 때문에 더 안 좋았을 국면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과하게 좀 반영된 측면이 있다라고 좀 보고요. 이에 따라서 저는 이 중동발 리스크가 좀 더 완화되고 내일 열릴 수 있는 미국 연준의 어떤 기조 11월 금리 정책에 대한 기조 이후의 메시지가 저는 매파적 기류보다는 좀 완화된 기조로서의 어떤 내년의 어떤 금리 정책까지 표현을 좀 해준다면 증시는 충분히 추세 전환점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2차 전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2차 전지 4분기 전망을 해주세요. 3분기까지는 이제 양극재 업체들은 원재료 판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을 가졌는데 네네. 셀업체는 선방했다고 하셨고요. 네네. 4분기 실적은 그러면 좀 유의미하게 돌아설 수 있느냐. 네. 4분기 전망은요. 저는 전기차 시장을 딱 볼 때 이거 한 가지만 좀 보고 네. 있어요. 앞으로의 시장성. 지금 당장 좋고 나쁘고를 좀 논하기보다 앞으로 전기차가 그래서 어떻게 될 건데 이 관점으로만 우리가 좀 접근해 본다면 네. 전체 미국에서는 탄소 배출 규제를 현재 강화하고 있고요. 2032년까지 신차의 67% 대체를 하겠다는 목표량을 이미 설정한 바가 있었습니다. 유럽의 경우에도 2035년도부터는 내연기관 신차에 대해서 판매를 금지하는 이 법안을 이미 통과를 좀 했었고 2030년도에 글로벌 전체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들을 보니까 38.2%로 대체가 좀 될 것이다라는 또 추정치가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일시적인 생산 둔화가 온다고 해서 이 전기차 시장이 당장 끊기는 것은 아니다. 이 인프라에 따라서 선행되고 보조금에 대한 어떤 정부 정책의 변화는 있겠지만 앞으로 내연기관 차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전기차는 계속해서 그 공백을 메워간다는 관점에서는 저는 성장성 관점에서 지금 여기서 목표치를 좀 다 했느냐 이 관점으로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. 양극재의 경우에는 뭐 지금 최근에 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메탈 가격도 뭐 하락하는 영향 이 부분은 4분기까지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원가의 어떤 부담 요소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매입 비용에 대한 원가 부담률, 매입 비용이 좀 더 감소됐다는 것은 판가에 대한 어떤 일시적인 감소 요인을 상쇄할 수 있는, 즉 3분기보다는 오히려 마진폭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. 이렇기 때문에 저는 양극 소재의 경우에는 지금이 바닥권이기 때문에 4분기에 실적이 부분적으로 회복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. 물론 네. 4분기 전기차 둔화에 대한 어떤 리스크도 있지만 이 부분은 전 더 반영했다고 차지하고요. 그리고 배터리셀 3사의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의 수요 부분에 대한 어떤 둔화폭은 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고금리 정책 기조의 유지 때문에 차량의 판매 대수가 좀 감소될 수 있다 이런 원인들은 좀 있지만 지금 4분기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3분기의 목표치보다는 소폭 상회하는 부분 내지는 2024년도 상반기에는 다시금 목표량이 상향되면서 전기차 공급이 좀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. 네. 3분기에는 이제 이전에 상대적으로 높을 때 상대적이란 말씀을 드렸어요. 상대적으로 높을 때 샀던 원재료 가격이 부담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싼 가격에 지금은 네. 사니까 그죠? 이연되면서는 원료 부담이 줄 수 있다는 얘기 하셨고요. 그러면 2차 전지에 대해서 네, 장기적 성장성을 좋게 보시고 단기적으로
조정도 이제 가격 조정은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. 물론 이전 같은 그런 드라마틱한 상승을 사실은 기대하기는 네네. 조금 과한 측면이 있죠. 후유증을 남기거든요. 그죠? 그렇게 네. 같은 거에 대해서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장성을 보고 저가 매수를 좀 노린다면 2차 전지 가운데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? 저는 소재사에 대한 어떤 집중도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. 그런데 전체 시장의 낙폭들을 좀 제가 종합을 해보니까 네. 배터리셀 3사의 경우에도 지나친 낙폭이었다. 자, 이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네. 전기차가 앞으로 늘어나면 당연히 배터리에 대한 공급은 차가 늘어나는 만큼 배터리 공급도 늘어납니다. 그럼 이 배터리사의 어떤 매출 부분이 확대되고 성장성에 대한 어떤 기조가 유지된다면 소재는 당연히 따라갈 수 없는 어떤 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배터리셀 3사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요. 예. 저는 그 중에서는 삼성 SDI를 한번 픽해봤는데 네. 먼저 최근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P5 배터리 매출 증가 부분을 저는 이슈로 좀 보고 있어요. 전체 프리미엄 차량 탑재에 대한 어떤 이 수요는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P5 배터리는 이익률 개선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이유를 남긴다. 이 관점이고 두 번째는 LFP 배터리에 대한 어떤 이 개발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를 좀 개발하고 있는 기술. 이 기술은 저는 배터리 3사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기술을 삼성 SDI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. 4분기 실적 기조도 3분기와 좀 동일한 기조를 좀 유지할 것이다라고 좀 전망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고체 시장을 재편한다는 관점에서는 삼성 SDI로 시장 점유율이 좀 더 바뀔 판도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최근의 증시 낙폭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. 삼성 SDI도 뭐 70만 원, 80만 원 갈 때는 100만 원 얘기 나왔었는데 그죠? 네, 저희 그렇습니다. 방송하고 있는 오늘 45만 원 수준이니까 참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. 2차 전지 지금 상황들 또 실적 전망까지 팩트 체크했고요. 관심주로 삼성 SDI를 지명을 해 주셨어요. 네.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2차 전지 이야기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